한 거지가 식당에서 쫓겨난 노인의 수프값을 지불하고 3시간 후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인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은평에서 45세의 남자 강태윤과 그의 15세 딸 강하늘은 힘겨운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유망한 건축가였던 태윤은 회사의 부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의 아내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떠났지만 태윤은 어린 하늘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다. 은평의 거리는 춥고 황량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두 부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허름한 담요 하나를 둘러쓴 채 작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배고파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윤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의 손에는 겨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조금만 더 참자, 하늘아. 아빠가 곧 일자리를 구할 거야. 그들은 길모퉁이를 돌아 작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꿈꾸는 주방이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늦은 밤에도 불빛이 환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한 노부인이 카운터 앞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외상은 안 됩니다. 스프 값을 내셔야 해요. 레스토랑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태윤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주저없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저 죄송합니다. 이분의 스프 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태윤이 말했다. 주인과 노부인 그리고 하늘까지 모두 놀란 눈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노부인은 감격에 겨워 태윤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당신 같은 분이 아직 세상에 계시다니. 태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민호야,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다 태윤과 하늘을 발견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태윤을 가리켰다. 이분이 내 은인이야. 내가 스프 값을 내지 못했는데 대신 내주셨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태윤과 하늘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를 도와주셔서요. 혹시 지금 어디 머무실 곳이 있으신가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는 지금 노숙 중입니다.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물론 무상은 아니고 약간의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어떤 일인데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사실 그 건물을 노숙자 쉼터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곳의 관리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숙식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와 하늘에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태윤과 하늘은 민호가 안내해준 건물로 향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회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2장 새로운 시작 이른 아침 태윤과 하늘은 민호가 안내해준 건물 앞에 도착했다. 희망의 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그들을 맞이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호가 그들을 맞이하며 건물 내부를 안내했다. 1층은 주방과 식당, 2층은 숙소, 3층은 사무실과 여러분의 거처가 될 거예요. 태윤은 건물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제가 이런 큰 곳을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호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청소와 시설 관리부터 시작하시죠. 며칠이 지나자 태윤과 하늘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하늘은 근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태윤은 쉼터 관리에 열중했다. 그들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중요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태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에서 우리 쉼터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숙자들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태윤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내일 시청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요. 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쉼터는 분주했다. 태윤과 하늘, 그리고 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나서서 청소를 하고 꾸몄다. 오후가 되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시장님. 민호가 앞장서서 인사했다. 김도윤 시장은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다. 그의 뒤로는 몇몇이 공무원들이 따라왔다. 반갑습니다, 박민호 씨. 이곳이 그 유명한 희망의 집이군요. 시장이 말했다. 민호는 태윤을 소개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우리 쉼터의 관리인 강태윤 씨입니다. 태윤은 긴장한 채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희 쉼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일행은 건물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 태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투어가 끝나고 민호와 시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남자가 태윤에게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장성우 사업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태윤은 공손히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장 사장님. 장성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런 낡은 건물을 쉼터로 쓰다니 아깝지 않나요? 이 부지는 상업적 가치가 아주 높아요. 태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장성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강 선생, 조심하세요. 그의 말에 태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그 느낌을 뿌리치려 노력했다. 시장 일행이 떠난 후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다. 잘 됐어요. 시장님이 우리 쉼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장성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호 씨, 혹시 장성우라는 사업가에 대해 아시나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장성우요?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죠. 왜 물으시는 거예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 장성우와 나눈 대화를 털어놓았다.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장성구가 이 부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시의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쉼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태윤은 온 힘을 다해 일했고 하늘도 방과 후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을 맡아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나자 희망의 짚은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쉼터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저 혹시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는 쉼터에 적응해 갔고 점차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윤은 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하늘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한 명인 서연은 하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늘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는 쉼터가 정말 대단해. 서연이 말했다. 하늘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응, 우리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빠가 그 쉼터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얘기? 서연은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조심하라고. 하늘은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태유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졌다. 그날 밤 태유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혹시 쉼터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사실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호는 태윤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이 쉼터 프로젝트가 장성우의 부동산 개발 계획과 충돌하고 있어요. 그가 시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태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우리 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요. 이 쉼터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태윤은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대화를 준호가 몰래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제3장, 위기의 그림자, 날이 갈수록 희망의 집은 번창했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왔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이어졌다. 하지만 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쉼터 앞에 붙은 대형 현수막을 발견했다. 이 부지는 곧 재개발됩니다. 선구건설. 태윤은 충격에 빠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방금 알았어요. 장성구가 시의회를 통해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태윤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일단 차분히 대응해야 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주민들과 쉼터 이용자들의 지지를 모아야 해요. 태윤은 결심했다. 그는 쉼터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현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 쉼터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 준호를 믿기로 했다. 준호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편 하늘은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친구 서연이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늘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빠가 그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대. 하늘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그날 밤 하늘은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다. 아빠, 제가 우리 쉼터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될 거예요. 태윤은 딸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하늘아. 다음 날부터 하늘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 제작에 착수했다. 그들은 쉼터 이용자들의 인터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그리고 쉼터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담았다. 한편 태윤과 민호는 시청을 방문해 김도윤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였다. 죄송합니다만 재개발 계획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장이 말했다. 민호가 항변했다. 하지만 시장님, 이 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시장은 말을 끊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에요. 태윤은 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장님, 진정한 도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옆에 있던 보좌관이 끼어들었다. 이봐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시장이 손을 들어 보좌관을 제지했다. 잠깐만요. 그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태윤과 민호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시청을 나왔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전 김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저희를 찾으시나요?
김 기자는 주변을 살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장성우와 씨, 정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태윤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쉼터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렸다. 태윤, 민호, 하늘 그리고 준호가 모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요. 태윤이 말했다. 하늘이의 영상, 김 기자와의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장성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이곳에 잠입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럼 지금 당신은 우리 편인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야 해요.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각오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하늘의 영상, 준호의 내부 정보, 김 기자의 취재,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를 모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만든 영상이 SNS에 업로드되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집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곳을 없애다니 말도 안 돼요. 재개발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희망의 집을 지켜주세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는 김 기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장성우와 시 공무원들 사이의 비밀 거래, 불법 로비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김 기자가 말했다. 이걸로 특종 기사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장성우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분노에 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장성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이 못난 녀석, 장성구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우리 가문을 망치려 들다니 두고 봐라. 전화가 끊긴 후 준호는 태윤에게 상황을 알렸다. 태윤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러나 장성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고 시의회 의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쉼터 앞에 경고장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3일 내에 건물을 비우시오. 태윤은 즉시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쉼터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노숙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태윤이 앞에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의 쉼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 모두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늘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태윤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김 기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장성우가 강제 철거를 시도하려 해요. 내일 아침에 용역들을 보낼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태윤은 냉정을 유지했다. 모두 침착하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이곳을 지킬 겁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희망의 집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노숙자들, 자원봉사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하늘의 친구들까지.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쉼터를 둘러쌌다. 하늘은 친구들과 함께 이 모습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희망의 집 앞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순식간에 이 영상이 퍼져나갔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평화로운 시위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새벽녘, 용역 차량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라 멈춰 섰다.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쉼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김 기자가 준호와 함께 뛰어왔다. 여러분, 장성우 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그분도 자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태우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준호 씨. 그때 김도윤 시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희망의 집 분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태유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해냈구나, 하늘아. 우리가 해냈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망의 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제4장, 새로운 도전, 희망의 집 사태가 해결된 후 태윤과 쉼터 식구들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시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된 쉼터는 더 많은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태윤은 이제 쉼터의 공식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쉼터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쉼터 앞에서 서성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태윤이 다가가 물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봐요. 강현우는 전직 회사원이었지만 회사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현우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강현우는 희망의 집의 새 식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쉼터 이용자들의 취업 상담을 돕기 시작했다. 한편 하늘은 학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희망 나눔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하늘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흥분해서 집으로 달려왔다. 아빠, 전국 청소년 사회공헌 대회가 열린대요. 우리 동아리가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유는 딸의 열정에 미소 지었다. 그래, 한번 도전해봐. 아빠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하늘과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했다. 그들은 희망의 집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회 당일 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우리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 그랬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과 발표 시간, 하늘의 팀은 대상을 수상했다. 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 소식은 곧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희망의 집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준호는 아버지의 사건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가족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회사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태윤을 찾아왔다. 태윤 씨,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희망의 집을 통해 배운 것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는 건 어떨까요?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우리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호는 회사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숙자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희망의 집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태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현우가 태윤에게 제안을 했다. 관리자님,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노숙자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윤은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현우 씨.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렇게 희망의 주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순자 할머니가 주방장을 맡아 노숙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다. 프로그램이 궤도에 오르자 태유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우리가 레스토랑을 열면 어떨까요? 노숙자분들이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는 레스토랑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모두의 호응을 얻었다. 준호는 레스토랑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민호는 시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몇 달 후 희망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오픈 전날 긴 줄이 레스토랑 앞에 늘어섰다. 주방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지도 아래 노숙자들이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었고 홀에서는 강현우가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첫 손님으로 김도윤 시장이 방문했다. 그는 음식을 맛본 후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훌륭한 레스토랑이 우리 시에 생겼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레스토랑의 성공은 곧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희망의 식탁을 취재하러 왔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하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신문에 희망의 식탁, 성공 스토리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하늘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태유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아,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 희망의 집과 희망의 식탁의 성공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노숙자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이제 사람들은 노숙자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준호의 회사도 성공적으로 변모했다. 그의 사회적 기업 모델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다. 태유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쉼터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태유는 이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5장 위기와 극복. 희망의 집과 희망의 식탁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전국적으로 경제의 불황이 닥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희망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태유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식료품 값은 올랐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태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유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하늘아. 아빠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은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하늘은 학교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희망 나눔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희망의 집이 위기에 처했어요.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늘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아이디어를 모아봐요. 그렇게 그들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이었다.
우리가 희망의 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리면 어떨까요? 하늘이 제안했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그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밤낮으로 작업한 끝에 감동적인 영상이 완성되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집회 이야기에 감동받아 후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편 준호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제 불황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고 주주들은 사회적 기업 모델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준호는 고민 끝에 태윤을 찾아갔다. 태윤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태윤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 씨,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때예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봐요.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희망의 식탁을 확장해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준호의 회사가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도윤 시장은 시청에서도 희망의 식탁 케이터링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점차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태윤은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강현우가 앞장서서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을 개설했다. IT, 요리, 미용,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하늘과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그들은 노숙자들에게 기초 영어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늘이 수업을 마치며 외쳤다.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업 훈련을 받은 노숙자들 중 일부가 취업에 성공했고 희망의 식탁 케이터링 서비스도 안정을 찾아갔다. 준호의 회사도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통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새로운 투자로 이어졌다. 태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쉼터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 밤 희망의 집 옥상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모두가 모여 그동안의 노력을 자축했다. 하늘은 아버지 옆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조금은 바꾼 것 같아요. 태윤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하늘아,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처럼 희망의 집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다. 이 성공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제6장 희망의 확산, 희망의 집회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다. 태윤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집회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태윤을 찾아왔다. 태윤 씨,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망의 집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며칠 동안 토론을 거듭했다. 결국 희망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희망의 집을 만들되 핵심 가치와 운영 방식은 공유하는 시스템이었다. 하늘은 이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아빠, 제가 희망 네트워크 청소년 대표가 되고 싶어요.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태윤은 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하늘아. 네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주렴. 준호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의 회사는 희망 네트워크의 공식 후원사가 되었고 각 지역의 희망의 집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전국 각지에서 희망의 집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부산의 어촌 마을에서는 폐허선을 개조해 노숙자들의 쉼터로 만들었고 강원도의 한 폐광 지역에서는 버려진 광산 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소를 만들었다. 하늘은 전국의 청소년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늘이 회의를 마치며 외쳤다. 태유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유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국제 NGO에서 그를 초청해 희망 네트워크 모델을 해외에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태유는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국제 무대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하늘이 아버지의 고민을 알아챘다. 아빠, 할 수 있어요. 아빠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준호도 태윤을 격려했다. 태윤 씨, 당신의 경험은 정말 값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해주세요. 결국 태윤은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윤의 진솔한 이야기는 전 세계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희망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이제 희망의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 혁신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윤이 한국으로 돌아온 날 희망의 집 식구들이 모두 모여 그를 환영했다.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윤 씨,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밤 태윤은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하늘이 서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하늘이 물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계속 꾸고 싶구나. 그리고 그 꿈을 너와 함께 이뤄가고 싶어.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빠, 우리 함께 그 꿈을 이뤄가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태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희망이 있었다. 희망의 집은 이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태윤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꿈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